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라이즈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의 정상호 팀장입니다. 저희가 갓나온 ETF를 거의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ETF 본부 소속이 아니라 다른 본부에 계신 분이 나와주신 건 처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채권형 펀드랑 채권형 ETF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도 채권 관련된 상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채 30년물 채권 ETF는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선 채권이 뭔지 기본 개념이랑 채권이랑 채권형 ETF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을 하고 우리 미국채 30년 같은 경우에 미국 재무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름이 국채, 회사채 이렇게 나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 그 발행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장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은행채 ETF인데 우리나라에서 특수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랑 ETF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거래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쉽게 투자하고자 채권형 펀드라는 비클로 쌓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격이나 금리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게 한 것들을 그것이 바로 채권형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네. 그래서 개별 채권이랑 채권형 ETF랑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개별 채권이 아니라 채권형 ETF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개별 채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사게 되시면은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채권이 개인 투자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채권 매니저들은 100억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오, 생전 볼 일 없는 단위의 금액이네요. 네, 저희 보통 100억 단위가 일반적인 거래 단위고요. 그러면은 100억 보시다가 다른 100만 원 보면은 공이 몇 개 있지도 네. 않네라는 생각이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으로 저희도 이렇게 보는데 네. 가격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끼리 거래로 가격이 보통 형성되는데 개인분들 100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소중한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채권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형 펀드라든가 ETF가 나오게 됐는데 펀드보다도 ETF가 좋은 점은 내가 그 금리 변동이라든가 일중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자기가 원하는 리스크에 맞춰서 적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한테 있어서는 이 채권보다 채권형 ETF가 훨씬 진입 장벽이 낮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데 돈을 받고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다 보니까 네. 발행자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세계 1위의 강대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상장했던 미국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미국채를 투자함에 있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알파 전략을 내기 위해 엔화로 사느냐 아니면 커버드 콜 전략을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갓나온 ETF 때 들었던 설명이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YTM은 5.05% 그리고 듀레이션은 18.2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주식과 채권 저희가 어떤 투자하는 자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본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살 때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걸 기대하시죠. 주식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본 손익을 고민하게 되시고 채권과 같이 이자 소득이 주가 되는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보통 본드라고도 얘기하지만 픽스드 인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고정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이자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는 자산이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를 투자하실 땐 여기에 환차익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YTM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자 수익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M이 5%다라고 하면은 만기까지 저희가 지금 투자했을 때 5%의 이자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라든가 변동성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다. 듀레이션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듀레이션 숫자가 클수록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 채권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숫자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8.2라고 나와 있는데요. 18.2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금리가 1% 빠졌을 때 내가 투자한 이 ETF의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8%가 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용적인 리스크는 없지만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만기 긴 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연히 듀레이션에 18.2라는 게 딱 적혀있길래 그러면 최대치가 100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100이 되면 큰일이 나겠는데요? 듀레이션이 100인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네. 100인 채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네. 짧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0.5, 0.3 이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자본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히려 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듀레이션이 뭐 0.5 정도 되면은 이거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난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18.2면은 꽤나 강력한 녀석이 왔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저희 미국 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권을 투자할 때 느끼는 것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지만 안전한 것 중에서는 가장 스릴 있는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모범생 중에 날라린 거죠. 딱 이해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채권에 대해 설명 주신 금리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벼락처럼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채권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야였지. 네, 맞습니다. 채권을 가격을 계산할 때 금리라는 것들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인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가 만약에 채권을 먼저 샀으면 손실이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전 이득인데, 그 이유는 향후에 금리가 올라갔다 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 컨셉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채권 투자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채권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채권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반면에 조금 위험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업황이 안 좋거나 그런 회사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금리를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채권은 주식과는 약간 다르게 만기가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현재 2년짜리부터 50년짜리까지 발행을 하는데요. 2년을 빌리는 것과 10년 빌리는 것, 50년 빌리는 거는 금리가 다 다르게 빌리겠죠.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저희가 이제 수익률 곡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두고 빌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게 발행 주체랑 만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신용 등급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나운서님께서는 내 신용 등급 대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제가 프리랜서라 대출이 상당히 힘든 직군이긴 한데 신용 등급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네네. 신용 등급을 정해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도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의 신용을 점수를 매기듯이 그 기업의 신용도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고, 글로벌리도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그런 데들이 좀 유명하죠. 그러면은 이 발행하는 주체별로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하나요? 저희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고채 같이 무위험 채권 대비해서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좀 안전할수록 스프레드는 좀 적고,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스프레드는 큽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단기 특수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특은채 같은 경우는 약 한 19bp 정도 국채랑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더블 A급이라든가 A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한 30, 40, 많게는 100bp까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특수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국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수은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정됐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게 돼 있는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딱 정부랑 같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 트리플 A로 주어져 있고 네. 금리 차이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혹시 요즘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5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랑 가격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채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익이 나겠죠. 네. 근데 또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2.0%로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금리가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먼저 사겠죠. 네. 금리가 빠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채권 시장의 주식과 약간 다른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각종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여러 가지 방향들이 혼재해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 다음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100%일 거고 인상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선반영이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통위 날도 금리 인하했지만 시장 금리는 올랐고요. 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는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거로 보고 있어서 채권은 앞으로도 투자할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상품 얘기로 넘어가서 이번에 상장하는 라이즈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ETF죠. 네. 이 상품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께 이거 이렇게 좋습니다. 강력 어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름부터 설명드리면서 이 ETF에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란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는 1년 이내 채권 보통 얘기하는데 6개월 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좀 짧겠죠? 네. 가격 변동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자본 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은행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우리나라의 특별법으로 이루어진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를 주로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신용도는 거의 정부랑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한 19bp에서 20bp 정도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 이자 수익은 정부보다 좀 더 좋다. 안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는 저희가 다양한 전략을 써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자산 중에서도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산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미국 30년물 국채 ETF는 이 모범생 중에 날라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 상품은 모범생들 중에서도 최고 모범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좋은 채권 ETF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 여기를 공략한 ETF는 없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전하지만 더 안전하고도 또 수익도 좀 더 노려보자라는 컨셉으로 이 구간을 저희가 ETF 상품화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런 포인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무언가. 네, 저희가 채권형 ETF 라인업이 거의 웬만한 것들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그 금융채 액티브 ETF도 저희가 최초로 먼저 상장을 했었고 회사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먼저 상장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즈 ETF 꼭 많이 채권형 검색해 보시고 좋은 상품들 많이 투자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ETF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 가중자산이라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위험 가중치가 특수은행 같은 경우에 0입니다. 즉 전혀 그 국채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다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대상이 그동안 많지 않았고 보통 그런 것들은 국고채라든가 통화채 같이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 있었는데 그것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인정받은 채권들로 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개인들이 왜 기관들이 이걸 투자하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분들도 이제 우리가 회사채 ETF를 투자하면 아무래도 펀드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개별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특수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슈가 발생할 일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기관들과 함께 나도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담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많이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안전자산을 고려하실 때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나온 ETF. 오늘 채권의 개념에서부터 오늘 상품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까지 알아갈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